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30명 발생하며 17일째 네 자릿수를 유지하는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청해부대 확진자를 제외한 국내 발생이 전날보다 40명가량 늘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하루 이틀 더 지켜봐야 거리두기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수요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어제와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 수요일에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와 유사하거나 다소 증가할 것이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실제로 제 예측대로 수요일과 목, 금이 유사한 정도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습니다. 예. 이 얘기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효과가 만약에 효과를 나타낸다면 이번 주부터는 신규 확진자 규모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다 더 확실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음 주까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네. 근데 미리 판단을 해보면 아무래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확산세를 폭증하는 그 정도를 막아주는 효과 정도만 나타내지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도의 효과는 나타내지 못한다. 즉 제한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결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수도권 4단계 시행 이후에 확진자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이번에 2주 연장한다고 감소세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4단계 조치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따라서 지금의 방역 강도를 유지를 한다면 지금 수준의 신규 확진자 규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2주 연장만으로는 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점의 문제인데 만약에 폭증을 막는 정도를 효과의 기대치라고 보면 그게 효과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의 확산세를 감소세로 전환시키는 게 효과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는 2주 연장만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후에 8월 말 환절기가 도래하게 되면 감기 증상하고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자가 진단이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감염 시점부터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시점까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접촉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확진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확산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비수도권인데요. 현재 시점에서 비수도권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실제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지역, 대표적으로 부산, 실제로 부산에서 경남 지역으로 확산이 됐고 대전이나 제주 지역 등지에서 크게 확산을 주도하면서 실제로 점차 다른 비수도권으로도 확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특히나 인구 밀집도가 높은 일부 지자체 지역에서는 확산세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의 거리두기 단계로는 폭증을 막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최근 일주일에 그 위중증 환자를 살펴보니까 4명 중에 1명이 20대에서 40대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층에서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원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과거 위중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고연령층에서 대부분 백신 접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에서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건 비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젊은 층이라고 해서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언제든지 감염됐을 때 위중증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향후 확산세가 장기화하게 되면 젊은 층에서도 위중증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이 위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고연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그러니까 방역 수칙은 과도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를 그렇기 때문에 독감 수준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못하고요. 네.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적절한 시점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젊은 층에서도 위중증 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가 이 청해부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층이거든요. 예. 여기서 위중증 비율이 5%를 넘어서기 때문에 젊은 층 같은 경우에도 결코 안심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통기성이 좋은 쿨링 마스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는 검증된 걸까요?
일단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이 뭐 통기성이 좋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 필터 기능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침방울 크기의 큰 비말 정도는 막는 효과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작은 비말을 걸러낼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나 비말 핵을 매개로 해서 전파가 되는 공기 전파 같은 경우에는 차단 효과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밀집도가 극히 낮은 야외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밀집도가 높은 곳, 대표적으로 뭐 실내나 아니면 쿨링 에어컨이나 송풍 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내 같은 곳에서는, 특히나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에는 심지어 비말 차단 마스크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밀집도가 높거나 실내이거나 대중교통이거나 이런 곳에서는 반드시 인증된 KF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기성과 차단 효과는 공존할 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최근 네이처지에 델타 변이에 대한 중국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접촉 뒤 6일이 지나야 검출이 됐는데 델타 변이는 나흘 만에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검출된 바이러스 양도 1000배 넘게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앵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뭐 상세한 부분은 연구 결과에 대한 부분은 차치하고요. 네. 일단 이렇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접촉 후에 4일 만에 검출 가능한 수준으로 바이러스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6일 대비 4이기 때문에 한 2일 정도는 더 빨리 체내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체내에서 증식한 그 절대치를 보더라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1000배 이상, 그러니까 1260배나 많은 바이러스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체내에서 많은 바이러스가 있게 되면 다른 사람들한테 쉽게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비 뭐 전파력이 최대 3배에 가까운 정도로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입증하는 한 과학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이 한 번 접종만으로도 델타 변이 예방 효과가 7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이자의 효과가 36%인데 같은 mRNA 백신인데도 2배 가까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부분은 캐나다에서 시행된 그 42만여 명에 대한 실제 접종 후 결과를 분석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모더나와 화이자를 서로 비교 분석하려면 그 실제 접종 후 결과 분석도 동일하게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시행을 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자 백신이 30%대의 예방 효과를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보이는 결과는 다른 연구 결과에서 나온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모더나의 72%의 예방 효과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실제로 비교 분석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에 대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효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분석 자체를 정확히 해야 이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21일까지의 집계를 살펴보면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한 사람 가운데 23명이 확진됐고 이 가운데 13명이 중국 시노팜 백신을 맞았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면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입국자의 어느 나라에서 몇 명이 입국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지만 시노팜 백신을 접종 맞은 사람들에서 오히려 그 돌파감이 더 잘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보고 자료가 없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하고 있고 특히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우점종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점에서는 해외 백신 접종자든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분이시든 해외에서 여행 후에 입국하실 때에는 자가격리 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추가적인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노백이나 시노팜 백신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더더욱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볼 문제는 국내에서는 없었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면서 현재 지역사회에서 크게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당연히 해외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이 된 거고 그 배경에는 어느 순간부터 국내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지로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 차원에서 관리가 없어졌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방역당국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로 이동할 때 인솔을 담당을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스스로 자가격리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교통 등에서 실제로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로 전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얘기는 그만큼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전면 재검토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